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잇따른 무기징역형 선고,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법감정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기징역형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법적인 그 문제점들 혹은 쟁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저희 나라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를 모아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좀 되고자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나라는 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국제 엠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나라가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23명 사형 집행을 한 이후로, 그러니까 98년도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는 사형이 단 한 건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7년 정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사형 선고가 가장 마지막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집행하지 않는 거하고 아예 사형 선고 자체를 내리지 않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1998년부터는 사형 선고는 좀 있었지만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16년이 마지막 사형 선고였고, 그 다음부터는 사형 선고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아니라 법의 규정상은 사형이지만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이 돼버린 셈이 되겠죠. 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무기징역형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신림동의 그 강간하고 살인한 사건, 그리고 여대생을 집에 가서 이제 무참히 죽인 그 사건들 전부 다 굉장히 흉악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약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욱 큰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면식범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냥 칼을 휘두르거나 나의 화를 푼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범행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나의 안전, 나의 아이와 나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 과연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되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고 자체가 2016년 이후로는 8년째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우려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형이라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겁이라도 줘서 이런 걸 안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위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 빨리 사형해라, 집행을 해라, 선고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셨던 것은 가석방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 그럼 이런 살인 저지른 사람들이랑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걔네랑 다 같은 곳에서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제도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뭔지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저희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가석방에 관련된 규정들이 쭉 있는데, 그 72조 가석방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가석방이 뭐냐면요, 수형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그러니까 잘 거기서 반성을 하고 살면은
형기가 만료하기 전에 수용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요건이 형법 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을 지금 선고받은 그 세 분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간은 무기형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형이 안 되고 사형 선고가 되면 지금 가석방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여기는 없는데 사형 선고가 안 되고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가석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이 지금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은 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시간이 쭉 지나면 저희는 기억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분들도 나와서 이제 저희와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도된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제도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2가지 정도 그 법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형제도도 시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고 30년 동안 그 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 그 시효가 만료되면 완성이 되면 형 집행이 면제가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형법 77조고 78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8월 8일에 개정이 됐고 그 이전에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효 만료로 인한 형 집행 면제는 사실상은 이제 되지 않는다. 사형에 있어서는. 다른 죄는 논외로 하고 사형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다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아찔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저희가 집행도 하지 않고 선고도 하고 있지 않는데 뭐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판사님의 재량이지요. 근데 집행을 하지 않는 건 사실은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465조 1항과 466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형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는 5일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 매 이제 국회마다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고 했지만 뭐 통과가 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거 위헌이다. 왜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냐, 생명권을 박탈하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다 헌재에서는 합헌으로 저희가 봤었죠. 결국에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거를 일단 뭐 응보의 면이 있겠죠. 쟤도 피해자를 죽였는데 가해자는 왜 죽으면 안 되니? 라는 일단 응보에 대한 그 문제하고요. 2번째는 이제 위하죠. 위하. 사형이라는 걸 있어야 네가 목숨 잃을 줄을 알아야 너도 남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니? 그리고 사람들의 잠재적인 사고에 나는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받는다. 그리고 되게 끔찍하다. 교수형이라더라. 그리고 군대에서는 총살을 당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제 인지가 될 만큼의 그런 것들이 계속 이뤄지고 한다면 두려워서라도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 의견. 찬성하는 입장에선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고 생명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과거에는 이제 정치적인 탄압 수단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숙청한다고 하죠.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이런 데도 잘못 이용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점들이 저희 나라의 사형제 폐지를 조금 더 이제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해외를 보면 일본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다 폐지가 됐습니다. 중동은 거의 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례들을 좀 본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 유럽은 굉장히 이제 좀 형량이 세기 때문에 다른 뭐 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사형제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 나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너무 많이 이제 느끼셨을 테지만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형법의 형량이 되게 낮게 선고가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사형제도까지 없으니 우리는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맞나, 이게 국민의 법감정과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니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냐.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 세금 1원도 쓰기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잖아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공통적인 의견은 위험에 대한 거죠. 나의 안전에 대한 위험, 우려. 그러니까 국가는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과연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좀 개정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절대적인 종신형 제도를 도입을 하자. 이게 뭐 가석방이나 사면 같은 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종신형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또 교정 실태에서는 또 대단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상 교도소에서 살면 사실은 뭐 더 모범수가 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오히려 교도소 내에 이런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무엇이 맞는가? 제가 이제 판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이제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님들은 피고인에게 어쨌든 신체적인 벌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벌금 외에 이제 뭐 금고라든지 뭐 징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신체적으로 이제 피해자를 사회화 격리시키면서 구금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남의 인생을 이제 어쨌든 나의 선고로 좌지우지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마 판사님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떠한 뭔가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나 법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되고 관련돼서 이제 법들도 좀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그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는 것이 맞는가,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라도 이런 상황이 올 때만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여러분들 이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권의식 가지고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어찌됐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박주인 변호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